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한복판 세계적인 요리 학교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 CIA에서 글로벌 푸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과 셰프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사토 케이스케였습니다. 사토 케이스케 54세.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총괄 디렉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레스토랑의 운명이 좌우되곤 했죠. 무대 위에서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요? 정교함, 예술성, 그리고 전통입니다. 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요리의 우월성을 확실히 각인시켜야겠어. 최근 아시아 음식 중에서도 특히 일본 요리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가 화면에 김밥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는 우리 일본의 스시로를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 뒤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준호 29세.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 학생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Q&A 시간에.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이 스시를 모방했다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토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0년간 미식계에서 쌓은 경험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소풍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넣어주시던 김밥, 대학교 축제 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경험이라고 하시지만 김밥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한국 김밥을 드셔보시면 스시보다 더 완벽한 음식이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했고 일부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정말로 증명해 보시겠어요? 네, 언제든지 도전하겠습니다. CIA의 딘학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토론이네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인 요리 대결을 주최하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CIA 심포지엄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한국 학생이 미슐랭 심사위원에게 김밥으로 도전장. 김밥 vs 스시 세기의 대결 예고.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어 48시간 만에 7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 드디어 누군가가 일본 음식 우월주의에 맞섰다. 김밥 화이팅. 우리 어머니의 정성을 보여주자. 이 대결 꼭 이겨야 해. 명동김밥의 위력을 보여주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박무례한 한국인. 스시는 예술이야. 김밥은 그냥 도시락. 사토씨가 당연히 이길 거야. 미국 네티즌들 이거 진짜 흥미진진해. CIA에서 이런 대결이라니.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하다. 준호는 펠로알토의 작은 기숙사에서 인터넷 반응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감정적으로 나서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룸메이트 미국인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너 정말 미쳤어? 사토 케이스케는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야. 그리고 너는 요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준호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김밥을 그렇게 모독당할 수는 없었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한국에서 어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너 미국에서 유명해졌더구나. 뉴스에도 나왔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준호야, 내가 우리 김밥을 지키려던 마음은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야. 그럼 어떡해? 준호야,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구역에 박미영 이모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소개해준 분. 그분께 도움을 청해봐.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구역의 박미영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박미영 61세. 38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한국인이었습니다. 혼자서 3남매를 키우며 리치몬드 한인타운에서 작은 한식당 고향집을 운영해온 강인한 여성이었죠. 어머 준호야. 어서와. 인터넷에서 내 이야기 다 봤어. 이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영 이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김밥을 지키려는 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데. 하지만 저는 요리를 못해요. 어떻게 미슐랭 심사위원과. 미영 이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왜 매주 홈리스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지 아니? 아니요. 38년 전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김과 밥으로 김밥을 싸서 길거리에서 팔았지. 미영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김밥 하나로 우리 가족이 살았어. 아이들 학비도 내고 집도 장만하고. 김밥은 내 인생이야. 이모. 그런데 지금도 거리에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매주 김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야. 김밥에는 우리 한국인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 미영 이모가 부엌으로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자, 한번 먹어봐. 준호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 안겨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료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미영 이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김밥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담긴 음식. 이모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영 이모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정작 대결에 나서는 건 내가 해야 해. 네? 저요? 그래. 이건 젊은 내가 시작한 일이잖아. 내가 끝내야지. 그날부터 준호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이모가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준호야, 김밥은 기교가 아니야. 마음이야. 하지만 기본기는 있어야 해. 준호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미영 이모의 식당에 와서 김밥을 배웠습니다. 밥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김은 바삭해야 하고 재료들은 각각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준호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야, 너 손재주가 좋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나 보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가끔 같이 김밥을 쌌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한편 CIA가 공식적으로 대결을 발표했습니다. 김밥 vs 스시 이스트 미츠 이스트 요리 대결.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토 케이스케가 자신의 비서 셰프를 대신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직접 아마추어와 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이 소식에 인터넷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비겁하다. 자신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제대로 승부하라. 결국 여론의 압박에 사토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그 한국 소년에게 진짜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어. 미영 이모는 한국에서 최고급 재료들을 공수했습니다. 전남 완도김, 경기도 이천쌀, 정성으로 기른 시금치. 준호야, 재료가 좋아야 김밥도 맛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모? 사랑이야. 이 김밥을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드디어 대결 당일. CIA 메인홀에는 3,000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했습니다. 김밥 화이팅! 한국의 맛을 보여주자. 일본계와 일본인들도 우길승천기를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사토상 화이팅! 스시의 위력을 보여줘. 미국인들은 중립적으로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미영 이모 옆에서 떨고 있자 이모가 격려했습니다. 준호야, 긴장하지 마.
내가 만드는 김밥에는 이모의 38년 경험과 내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 진행자가 선언했습니다. 김밥 vs 스시, 동양 음식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전통의 맛. 사토가 먼저 무대에 올라 정통 에도마의 스타일의 스시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했고 매 순간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완성된 스시가 심사위원 앞에 놓였습니다. 완벽한 비율의 샤리초밥 밥과 싱싱한 생선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 섬세한 맛의 균형이네요. 이것이 장인 정신이군요.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습니다. 미영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재료를 배치했습니다. 완성된 김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면을 보여주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조화로운 색감은 재료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고 있네요. 단순한데 왜 이렇게 균형감이 좋을까요? 한 심사위원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워요. 두 번째 라운드 혁신과 창의. 사토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스시에 서양의 소스와 허브를 조합한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플레이팅도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술적이네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융합됐어요. 맛도 놀랍고 시각적으로도 완벽해요. 준호는 미영 이모가 특별히 가르쳐준 꽃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르는 순간 단면에 꽃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당근, 시금치, 계란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꽃 모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밥으로 저런 예술을 만들 수 있다니.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심사위원들도 감탄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창의성이에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상상력이 놀라워요. 세 번째 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음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사토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스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추억의 맛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6살 때 할아버지가 처음 만들어주신 스시입니다.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맛을 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진솔한 맛이네요. 개인적인 추억이 음식에 녹아 있어요. 기교보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고향 김밥을 내놓았습니다. 이 김밥은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리고 미영 이모가 저에게 전해주신 따뜻함이 들어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밥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소풍날 도시락에서 야근할 때 간식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일상 속의 작은 사랑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김밥을 먹는 동안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맛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정말 특별해요.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김밥의 승리.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김밥, 김밥. 사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마음속에 30년간 쌓인 자만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졌다고? 아마추어 한국 학생에게? 하지만 미영 이모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토 씨 정말 훌륭한 스시였어요. 하지만 전 졌잖아요. 사토 씨 요리에 승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는 같은 마음 아닌가요? 사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카메라와 관중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사토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밥을 스시의 모방이라고 말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김밥을 지키려는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토 씨.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사토 씨의 스시도 정말 훌륭했고요.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사토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는 마음은 같잖아요.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좋겠어요. 사토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성숙한 분이시네요.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미영 이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우리 모두 같은 요리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관중들이 감동하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대결 이후 준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제안했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준호는 마음김밥하트 KIMBAP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미영 이모가 조언했습니다. 준호야, 돈만 생각하지 마. 사람들에게 진짜 맛있는 김밥을 주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매장 오픈 당일 예상외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사토 케이스케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준호 씨 축하합니다. 사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김밥을 정식으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호 씨와 미영 씨의 허락받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도 사토 씨께 정통 스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1년 만에 준호의 마음김밥은 미국 전역에 15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건강한 한국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토는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 김밥 문화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김밥 한국인의 마음을 담은 완벽한 음식이라는 특집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미영 이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이모는 이제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야겠어. 하지만 내가 김밥으로 세상에 한국의 마음을 전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모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토 씨와도 좋은 관계 유지해라. 진짜 좋은 분이더라. 준호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업을 위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김밥에 담긴 한국인의 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5년 뒤 마음김밥은 5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준호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밥 하나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보이는 언덕에 우뚝 선 마음김밥 본사 건물. 준호는 창가에 서서 샌프란시스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도쿄에서 사토 씨가 도착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김밥과 사토가 새롭게 시작하는 김밥 스시 퓨전 레스토랑 론칭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토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사토 씨,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미영 이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계셔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가끔 이웃분들께 김밥 만들어 드리고 계셔요. 요즘엔 젊은 며느리들이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러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때 발표회장에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오늘 특별 게스트가 왔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홀 안에는 베이 지역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멕시코계. 다양한 아이들이 김밥과 스시를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내 김밥이 하트 모양이 됐어요. 한 멕시코계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스시는 무지개색이야. 중국계 아이가 자랑했습니다. 준호와 사토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걸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김밥이 좋아요. 스시가 좋아요. 준호와 사토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둘 다 좋아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준호와 사토는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한인타운에 있는 미영 이모의 옛 식당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마음김밥 추억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5년 전 대결 당시의 사진들과 미영 이모의 38년 이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토가 전시물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이 5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음식의 진짜 의미를요. 저도요. 처음엔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사토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 평생 김밥이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영 이모를 만나지도 못했을 테고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간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화면에 미영 이모의 환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준호야. 사토 씨도 안녕하세요. 미영 씨 안녕하세요. 사토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발표회 어땠어? 대성공이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언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오세요. 새로 지은 마음김밥 본사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야지. 내년 봄에는 꼭 갈게. 그때 사토 씨도 같이 만나자. 좋습니다. 사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5년 전엔 우리가 적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잖아요. 사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대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니까요. 맞아요. 김밥도 스시도 결국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한인타운.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토 씨, 다음에는 어떤 도전을 해볼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는 어떨까요? 일본의 타코야키와 비교해보는 건? 아, 그거 좋은데요? 하지만 이번엔 대결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서 일어선 게 정말 다행이야. 한 사람의 작은 용기, 다른 사람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밥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음식 김밥이 오늘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 김밥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